소리의 원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선 노래의 힘을 위한 호흡 훈련, 진동에 해당하는 성대 활용 훈련, 음색과 관련된 공명 훈련, 이렇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발성 연습을 하기 전에 발성 기관을 세팅해보자. 입을 가볍게 넓혀주는데 과도하게 벌리게 되면 턱 근육에 의해서 목이 막히면서 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입을 너무 작게 벌리게 되면 목소리가 빠져나오지 못해. 턱을 떨어뜨린다는 느낌도 괜찮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검지와 중지를 겹쳐서 앞니 사이에 끼웠을 때 정도가 적당한 입의 크기야. 노래를 할 때 거울을 앞에 가져다 놓고 입을 응시하면서 노래해보는 거야. 2주 정도만 꾸준히 연습하면 금방 자세가 잡혀. 목을 연다는 것은 우리 목에 있는 영구개라고 하는 기관을 들어준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목구멍을 아치 모양으로 만들어준다고도 해. 하품을 하면 입 안쪽 공간이 둥글게 목이 열리는 느낌이 들지? 목이 열리면 목에 힘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게 되고 내 고유의 음색을 낼 수 있게 되지. 목을 열면 우리 몸의 인두는 확장되고 후두는 내려가게 돼. 인두가 입 안쪽이고 후두가 목이야. 인두가 확장되고 후두가 내려가게 되면 음색이 깊어지고 듣기 좋아지게 돼. 최종 정리해보면 1. 적당한 크기로 입을 벌려준다. 2. 하품하는 느낌으로 목을 둥글게 만든다. 3. 웃는 느낌으로 양쪽 뺨을 들어 올려준다. 4. 적당히 크게 눈을 뜬다. 편하게 숨을 쉬어야 좋은 목소리가 나와. 호흡법은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해. 첫째, 호흡은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들어와지는 것이다. 둘째, 호흡을 과도하게 꾹꾹 눌러 담거나 밀어넣지 않아야 한다. 긴장 상황에서는 호흡을 마신다, 빨아들인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호흡 컨트롤이 힘들어져. 그래서 호흡을 마신다 대신에 호흡 근육인 횡격막을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숨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호흡 연습 정리 1. 어깨가 들리지 않는 수준에서 깊이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다. 2. 느낌이 잘 오지 않을 경우 허리를 숙이거나 누워서 호흡의 흐름을 느껴본다. 3. 스발음으로 날숨을 연습한다. 이때 호흡이 흔들리지 않고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호흡의 압력을 컨트롤한다. 4. 처음 달성한 날숨 시간을 기록하고 3주가량 꾸준히 연습하며 20초 이상 시간을 늘려본다. 노래하는 자세 잡기는 1.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게중심을 양쪽 발에 고르게 분포시킨다. 2. 가슴과 어깨를 펴준다. 3. 턱을 살며시 당긴다. 성대와 진동. 노래를 하면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성대를 닫아주는 힘과 호흡의 압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예전부터 소리에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물건을 들게 했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소리. 이게 성대의 소리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 단계야. 방금 크끙 하는 소리가 나면 성대가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 이번에는 머릿속으로 벌어져 있는 성대를 닫아준다고 상상하면서 훗 하는 소리를 내볼게. 후타 발음으로 잡아주고 다음에는 후스 하 식으로 성대를 닫고 난 뒤에 소리를 밀어내봐. 이런 연습을 성대 내전을 강화시킨다 또는 성대 접촉을 강화시킨다고도 표현해. 쉽게 말해서 성대를 닫아주는 근육에 힘을 기른다고 생각하면 돼. 연습 하나 더. 법 이라는 발음으로 음을 순차적으로 올리면서 소리를 내볼까? 이건 내가 낼 수 있는 성량의 한계치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어.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한 옥타브를 차례차례 치면서 올라가봐. 성대를 정확하게 닫아줌과 동시에 호흡의 압력까지 강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연습이야. 다만 성대를 닫아주는 연습들은 자칫하면 성대가 쉽게 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충분히 휴식을 취해가면서 연습해주는 것이 좋아. 남자들의 경우 고음으로 갈수록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건 힘은 있는데 소리를 가볍게 쓰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 소리를 가볍게 만드는 입술 발성 연습. 1. 호흡을 내쉬면서 입술을 가볍게 떨어본다. 2. 입술이 잘 떨리지 않는 경우 입술의 양끝을 가볍게 당긴 상태에서 호흡을 내쉬어본다. 3. 입술이 자연스럽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면 소리를 함께 내어본다. 4. 저음에서 고음으로 고음에서 저음으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소리를 낸다. 무엇보다 입술 떨기는 입술과 목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실기시험을 볼 때나 공연 전에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목소리가 좋아진다. 공명. 성도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공명된 톤은 명확하고 울림이 있고 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공명의 느낌이 어려울 때는 그냥 어딘가의 울림이라고 생각하면서 소리를 내보면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낌을 찾아갈 수 있을 거야. 먼저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적당한 높이의 음정에서 허밍을 해보는 거야. 윗니와 아랫니가 아주 조금 열린 상태에서 입술을 가볍게 닫아주고 험과 같은 울림 소리를 내봐. 소리의 울림을 느끼면서 눈, 볼, 이마, 입술, 경곡의 입천장의 딱딱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느낌을 찾아봐. 목소리가 제대로 진동되고 있다면 얼굴 앞부분에서 지하는 진동이 느껴질 거야. 이런 느낌을 과거 이탈리아에서는 마스케라라고 표현했어.
몇 가지 팁을 더 주자면 앞니 쪽에 지속적인 진동을 전달한다고 생각할 것, 그리고 연구개를 들어 올려봐. 이렇게 하면 진동이 잘 전달되고 내부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공명을 더 잘 느낄 수 있어. 공명 감각을 느껴봤다면 이번에는 공간감을 더 극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자. 이 앞니를 다물고 아발음으로 소리를 내보는 거야. 이를 다물고 하면 정확한 아발음이 나오지 않지. 그런데 이를 담은 상태에서 목을 최대한 넓히고 발음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아발음이 돼. 그리고 이번에는 이를 열고 아 발음을 해봐. 어때? 훨씬 입안 공간이 넓어지고 아 발음도 크게 나오는 것 같지? 그리고 공간감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연습 방법이 있어. 바로 엄마 발성이야. 먼저 엄이라는 발음을 깊고 길게 해봐. 뭔가 목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지? 그런 상태로 마 발음을 해봐. 뭔가 목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소리가 둥글둥글한 느낌이 들지? 담은 아 발성 연습이 입 안쪽 공간, 그러니까 연구개 쪽을 넓히는 연습이라면 엄마 발성은 목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연습 방법이야. 목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은 후두의 위치가 내려가는 것을 뜻하는데, 후두의 위치가 내려가고 안정되면 편안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바탕이 준비된 거지. 꾸준히 연습해서 입과 목의 공간감을 만든 상태로 노래하는 연습을 해주면 돼. 목 관리 방법 1.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2. 자기 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3. 말을 많이 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4. 물을 많이 마시고 주변 환경의 습도를 적절히 유지한다. 5. 술과 담배, 커피를 피한다. 나의 음역대는? 사람들의 타고난 음역대를 성종이라고 해. 내추럴 톤이라고도 표현하고 말 그대로 소리의 성향, 소리의 종류라고 할 수 있지. 로직이나 큐베이스 같은 시퀀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 말소리를 녹음해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톤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 만약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신체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후두의 길이를 측정해서 성종을 분석해보는 거야. 후두의 길이를 측정해서 남성 기준 36.7mm가량이면 낮은 목소리, 31.7mm가량이면 높은 목소리라고 볼 수 있어. 여성의 경우 20.8mm가량이면 높은 성종, 26.9mm가량이면 낮은 성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음이탈 방지 고음 연습하기. 우리가 고음을 낼 때 음이탈 피치 브레이크가 나는 이유는 흉성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고음까지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야. 성대를 옆에서 봤을 때 저음에서는 성대의 전체 면적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성대를 빠르게 진동시킬 수 없어. 그래서 저음에서 고음으로 갈 때는 빠르게 흉성에서 두성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필요해. 이걸 성구 전환이라고 표현해. 고음이 잘 나고 음이탈이 안 나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성대가 가볍게 태어나서 고음을 내는데 적합한 악기를 가지게 된 거지. 물론 성대가 가볍게 타고나진 않았지만 혼자 감각으로 그 느낌을 찾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말이야. 그래서 훈련만으로도 피치 브레이크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피치 브레이크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고음을 연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먼저 목소리의 볼륨에 낮춰주는 게 음이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강한 힘으로 고음을 내보려고 했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좋지. 다음은 흉성과 두성 사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야. 좀 전에 성구 전환을 기어에 비유했지? 흉성과 두성 사이에 수많은 기어가 있어서 저음에서 고음으로 갈 때 그 기어들이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보면 좋다. 흉성과 두성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리들을 중성 미들 보이스, 반가성 믹스 보이스와 같은 용어로 부르거든. 이런 소리들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흉성에서 두성까지, 고음에서 저음까지 사이렌 소리를 따라 해보는 방법이야. 외의 앵은 아니고 헤이 또는 위와 같은 발음으로 낮은 기어에서 높은 기어까지 연결을 해보라는 거야. 저음에서 출발할 때 소리를 강하게 미는 것이 아니라 고음으로 갈수록 가벼운 느낌으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해. 처음에는 걸리기도 하고 소리가 뒤집어지기도 할 텐데 당연한 현상이야. 이 연습에서 중요한 것은 고음을 가볍게 접근하는 느낌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야. 다만 가볍게 접근할 때 완전히 가성처럼 소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성에서 이어져 가는 것에 집중해야 해. 성대 길이 말고도 성문아우 기압도 음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성문아우 기압은 폐에서부터 성문 사이의 호흡의 압력힘을 의미하는데, 아까법 연습했던 것도 성문아우 기압을 극대화해주는 연습이야. 호흡의 힘은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보는 거야. 바람을 불 때 최대한 모아서 호흡이 빠져나오는 곳을 좁게 만들어봐. 그러면 압력이 더욱 강해지거든. 호흡을 부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이번에는 호흡과 함께 소리를 같이 내보는 거야. 입술이 최대한 닫힌 상태에서 호흡과 함께 음성을 앞으로 쭉 뱉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 연습만 따로 해도 좋지만 연습 중인 곡이 있다면 도입부를 불러보면 더욱 효과적이야. 입술을 모아주기가 힘들다면 손바닥으로 입을 막은 상태에서 불어보는 것도 괜찮아. 완전히 막지는 말고 어느 정도 틈을 준 상태에서 호흡을 불면서 소리를 내보는 거야. 내 노래 분석하기. 시전 연습은 노래를 녹음하고 잘 안되는 부분을 혼자서 체크해보는 거야.
또한 혼자서도 자신의 노래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곡과 비교해보는 거야. 원곡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어. 물론 원곡과의 일치 여부를 따져보라는 말이 목소리, 숨소리까지 똑같은지를 체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노래를 녹음하고 나서 원곡과 비슷한 느낌인지 정도만 살펴보면 돼. 우리가 거장의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그림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야. 이제부터는 오랜 시간 노래를 가르치면서 흔하게 봐왔던 문제 유형들을 정리하고 각각에 맞는 연습 방법을 하나하나 정리한 걸 알려줄게. 첫 번째는 음정을 한 번에 내지 못하는 유형이야. 정확히 표현하자면 음정을 찾아 들어간다는 거야. 이것을 과도한 밴딩을 사용해서 노래한다고 표현해. 밴딩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노래의 느낌이 명확하지가 않고 지저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노래를 연습할 때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이야.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라는 부분을 듣고 그대로 받아쓰기를 해보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이런 식으로 가사 외에 가사가 써지잖아.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가사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이나 어 같은 구간의 음정을 잘못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음정이 정확히 나오지 못하고 꿀렁꿀렁하게 표현이 돼. 노래의 습관이 잘못 들면 어떤 장르의 노래를 불러도 트로트처럼 음정이 꺾여서 노래하게 돼. 촌스럽게 되는 거지. 그래서 녹음하고 원곡과 비교했다면 밴딩을 사용해야 하는 구간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구간을 구분하고 표시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연습해야 해. 그리고 악보를 보면서 건반으로 한 음씩 끊어서 불러보는 연습을 해봐. 처음에는 스스로가 로봇같이 느껴지겠지만 밴딩과 같은 습관을 고치는 데에는 효과적인 연습이야. 또 스타카도 연습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 음정을 끊어서 내봐. 피아노 앞에 앉아서 도미솔도, 도도도 유지 솔미도 하향 음정을 따라서 연습해주는 거야. 발음은 하 발음으로 목 공간을 충분히 잡아주고 한 음씩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해. 하 발음을 할 때 복부에 조금씩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두 번째는 음색이 벌어지는 유형이야. 노래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소리를 두껍게 내는 경우들이 있어. 녹음해서 들어보면 원곡에 비해 음색이 두껍고 한계 음역대가 아닌데 힘이 과도하게 들어간 게 느껴질 거야. 아 발음이 어또는 으와 비슷하게 나타나 발음의 형태 또한 벌어져 버린 거지. 고치려면 먼저 모음을 정확한 발음으로 세팅해주는 게 필요해. 그리고 실뽑기 방법으로 마치 마술사들이 입에서 가는 실을 빼내는 마술을 하는 것처럼 호흡을 가볍게 빼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어. 호흡이 얇게 빠지고 있는 느낌을 잡았다면 귓속말로 속삭이듯이 가사를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몰래 떠들 때 하는 그 속삭이는 느낌 알지? 정리해보자면 1. 호흡을 하발음으로 얇게 뺀다. 2. 귓속말로 속삭이듯 가사를 읽어본다. 3. 얇은 호흡으로 가만가만 이야기하듯 노래를 불러본다. 세 번째는 발음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유형이야. 발음은 발성뿐만 아니라 표현과도 맞물려 있어서 중요해. 발음 연습의 기본은 5가지 모음 아, 에, 이, 오로 하는 거야. 검지와 중지 손가락 2개를 겹쳐서 앞니 사이에 끼워 넣고 턱은 벌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턱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느낌이야. 턱을 벌리는 경우에는 아래턱의 근육이 소리내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어. 이제 아 발음에서 에 발음으로 입 모양을 바꿔봐. 그 다음은 이 발음인데 할 때 손톱 정도 들어갈 만큼 윗니와 아랫니 사이를 벌려주는 것이 좋아. 다음은 오아우 발음인데 기본적으로 성대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모음에 비해서 발음하기도 어렵고 음정을 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위쪽에서 발음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아. 이에 아, 오 순으로 소리의 위치가 입 앞쪽에서부터 성대 아래쪽으로 정렬된 느낌이 들 거야. 그래서 오우 모음이 많이 쓰인 노래 가사들은 다른 모음에 비해 앞쪽에 소리가 위치한다고 상상하면서 부르는 게 효과적이야. 각각의 모음에 대해서 감을 잡았다면 거울을 보면서 아, 에이, 오 순서대로 발음을 연습하면 돼. 그리고 순서를 바꾸거나 음정을 붙여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아. 아이오에서 오아에이 우아에이 이런 식으로 가사 전달이 매우 중요한 뮤지컬 장르에서 빠지지 않는 연습 방법이니 발음이 좋지 않아서 고민이라면 꾸준히 훈련해보길 추천해. 시옷 발음이 유난히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첫째는 혀가 앞니 사이로 튀어나올 것처럼 발음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시옷 발음을 할 때 공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오는 경우야. 혀가 이 사이로 나오려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입술의 양끝을 누른 상태에서 시옷 발음을 해보는 거야. 혀가 튀어나오지 않아도 시옷 발음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야. 공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오는 친구들은 스발음을 하면서 입천장과 혀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좁게 만들어봐. 그러면 빠져나오는 공기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발음이 덜 셀 수 있어. 이제 지금까지 배운 정확한 발음이나 가사나 책을 읽어보는 거야. 특히 노래하기 전에 가사를 읽으면 발음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에도 효과적일 거야. 그리고 평소 말하는 습관도 발음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해야 해. 노래를 하는 시간보다 대화를 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이 역시 녹음해서 들어보고 체크하는 것도 좋아. 그렇게 하나하나 잘못된 발음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하는 거지. 한국어에 비해 영어가 상대적으로 공명이 풍부하고 어조가 다양해. 소리의 위치도 더 높은 곳에 형성되어 있고
이런 개별 언어의 특성 때문에 가요보다 팝을 부를 때 소리 내는 것을 편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 가요를 부를 때 내 발성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영어처럼 둥글둥글하게 바꿔서 불러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네 번째는 음색이 좁혀져 있는 유형이야. 소리가 답답하게 나거나 소리를 낼 때 목구멍이 좁혀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지 의심해봐야 해. 고음을 낼 때 성대에 집착하는 경우일 수 있어. 큰 소리나 높은 음정을 내기 위해서 성대 자체에 강한 힘을 준다는 말이야. 고음을 낼 때 호흡은 강해야 하지만 성대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성대에 들어간 힘을 빼려면 성대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거야. 이렇게 따라해봐. 1. 소리는 안의 호흡과 바깥의 호흡으로 나뉜다. 2. 소리는 안의 호흡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이다. 3. 성대는 그저 소리가 지나가는 통로다. 4. 성대는 목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지시어를 차례대로 연습하면서 성대로부터 시선을 돌린다고 가정하면 목소리에 힘이 덜 들어갈 거야. 호흡과 마찬가지로 소리 또한 수동태로 보면 좋아. 호흡이 안쪽에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어 머리 옆구리, 팔 등 우리 몸의 다른 곳에 성대가 붙어 있다고 상상하는 거야. 목만 아니라면 어디든 괜찮아. 가능할까 싶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해서 답답한 음색을 고쳐나간 학생들이 많아. 다섯 번째는 성량이 너무 작은 유형이야. 성량이 과도하게 작거나 음정이 불안한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포지아, 즉 복압이 낮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 복압을 키우면서 안정적인 음정도 구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성량을 키울 수 있게 되지. 연습을 하는 방법은 첫째, 스호흡을 연습하면서 상복부의 적절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줘. 손을 상복부에 올리고 얼마나 단단한 상태인지를 확인해 볼까. 이때 복부에 너무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면 후두가 긴장될 수 있으니 주의하고, 둘째, 상복부의 적절한 긴장 상태가 익숙해졌다면 편안한 음역대에서 복압을 유지한 채 소리를 내보는 거야. 여기서 의미하는 편안한 음역대란 내가 낼 수 있는 한계 음역대에서 한 옥타브 아래 정도를 뜻해. 셋째, 노래를 하면서 복압을 유지해봐. 아마 제대로 연습했다면 음정이 흔들리지 않고 적당한 볼륨으로 노래가 될 거야. 소리를 먹는다. 호흡이 떠 있다. 소리를 먹는다는 표현은 목소리의 톤이 퍼지는 것에 가깝고 구조적으로는 성대가 제대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 해결법은 우선 멀리 보고 소리를 내는 거야. 소리를 먹는 친구들은 아래를 보거나 불편한 자세로 노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리를 시선의 방향대로 전달되거든. 아래를 보면 소리가 아래로 떨어지고 목을 옆으로 비틀면 옆으로 향하고 그런 거지. 자세와 시선만 고쳐도 소리 먹는 현상이 금방 좋아질 수 있어.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주자면 아 발음을 녹음해서 들어보고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톤이 퍼지는 친구들은 아 발음으로 상향 스케일을 해보면 아 발음을 어 발음으로 먹어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 스타카토 발성을 이용해서 아 발성을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호흡이 뜬다는 말의 의미는 소리에 호흡이 많이 섞여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아. 성대가 너무 벌어져 있고 그래서 호흡이 너무 새고 있는 거지. 호흡이 세게 되면 힘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호흡이 낭비되면서 음의 길이 또한 짧아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음정의 표현을 해낼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닫아주는 힘, 즉 성대의 접촉률을 높이는 훈련이 필요하거든. 평소에 근력 훈련이나 호흡의 압력을 키우는 연습들을 하면 도움이 될 거야.